대구 국회의원 서지영입니다. 오늘 장시간 국무총리님을 비롯하여 국무위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짤막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먼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된 데 대해서 같은 여성으로서 정말 축하드리고 많은 업적을 남기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굉장한 국가 기밀을 많이 알고 계시죠? 접하고 계시죠? 네, 이전보다는 많은 부분들을 듣게 네네. 됐습니다. 장관 때하고 총리 때 국가 기밀을 접하는 범위와 깊이가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전임 국무총리인 김민석 총리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여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여당에서도 중진 의원이셨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치적 안목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민석 이제 민주당 대표시죠. 대표께서 전당대회 때 민주당 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설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통일교 특검이 출발하지 못한 것도 마치 전임 대표의 탓인 듯이 얘기를 하셨죠. 그거야 정당 내부의 일이니까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김민석 대표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 한다며 관련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신천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해서 종교 유착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무부 차관님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7월 19일 날 SNS를 통해서 신천지 개입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24일 합수본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가 쏟아져 나왔죠. 알고 계십니까? 합수본은 이전부터 구성이 되어서 종교 유착 관련된 혐의들을 수사해 왔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보도에서는 7월 24일 날 민주당도 집단 가입 정황이 있다며 합수본 수사 착수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4일간 엄청나게 기사가 쏟아졌죠.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합수본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3월 달에 민주당에도 그런 신천지 개입 정황이 있다라는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7월 달에 수사에 착수했습니까? 이와 같은 보도가 집중돼서 나가게 된 경위는 알지 못하고요. 합수본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관님께서는 이 경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와 같은 보도에 집중된 경위와 수사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전 정성호 장관님께서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3월 달에 신천지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에 국민의힘 가입하라고 했는데 신도들이 거부감을 보이는 민주당에 가입하라고 했다라는 정황들이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합수본 발로 민주당 당원 가입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흘러나온 보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김민석 후보가 7월 19일 날 SNS에 게재하자마자 7월 24일부터 수사 내용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4개월 동안 왜 합수본이 뭉개고 있었는지도 굉장히 의문스럽지만 별로 의문스럽지도 않습니다. 이미 통일교 특검 당시에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4개월 전에 진술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 달에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통일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9월 달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전재수 지금 시장이죠. 수수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는데도 12월 달에 윤영호 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했을 때 부랴부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12월 말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버렸죠. 그것을 합수본으로 넘기고 나서 합수본에서는 또다시 수수 금액을 낮춰서 공소시효를 만료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재수 당시에 부산시장 후보는 아니었습니다만 후보 예정자였죠. 굉장히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못했던 거죠. 4개월 동안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검이 뭉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품 수수 액수를 낮췄습니다.
차관님, 이것은 끝난 사실이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사가 끝난 거니까요. 중간에 특검에서 얘기했던 4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시계 하나는 왜 없어졌습니까? 제가 합수본에서 수사를 해서 당시에 수수가 거론된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합수본에서 넘겼다고 하는 구체적인 물건에 금품 대해서 수수 액수가 왜 낮아졌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가, 수사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묻습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왜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졌을까? 왜 불가리 시계는 없어졌을까? 그 당시에 사건을 처분하면서 합수본에서 처분의 결과를 국민들께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굉장히 애매하게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왜 2천만 원이 없어졌는지, 불가리 시계가 없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럼 특검이 대충 해서 넘긴 걸까요? 합수본에서 사실관계를 아니면 충분히 윤영호 확인한 진술이 후에 거짓일까요? 확인한 후에 거기에 따른 합당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었을 텐데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합수본에서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합수본은 굉장히 애매하게 설명했었고 애둘러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보도에서는 까르띠에 시계를 수리를 한 사람이 지인이다라는 것까지 밝히고 그것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인이 누구였는지, 어떤 경로로 그 지인에게 까르띠에 시계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수본은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합수본이 저는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합수본이기에 이번에 신천지에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수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 얼마나 편파적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시도를 7회나 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압수수색이 없었습니다. 왜 다릅니까? 차관님,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특검은 무려 5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중앙당, 국민의힘 사무총장실, 그리고 DB 관련 업체까지, 민간 업체까지 압수수색했었죠.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명부대조하자고 하더라고요, 특검 검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의 민주당 개입도 2022년도에 이낙연 대선 후보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몰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신천지 개입 의혹을 김어준 씨가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몰표를 받았다 그러면 선거인단 명부와 신천지 교도 종교인들을 명단을 비교하면 됩니다. 특검이 그때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거 안 합니까? 종교단체의 정당 가입과 관련해서 그 혐의, 법률 사실의 내용, 경위 등과 관련해서 모두 다 평면으로 같이 놓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평면으로 같이 놓고 판단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범죄 거의 혐의의 똑같은 정황인데도 중대성과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을 대하는 수사의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고요. 범죄 사실과 증거 관계에 따라서 수사하러 합당한 수사 오는 절차를 특검은 겪었다고 보니까 참 대충 거쳤다고 하던데요. 생각합니다. 보니까 차관님 하나 묻겠습니다. 김민석 지금 당대표께서 당시에 본인이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민석 당대표 수사했습니까? 조사했습니까? 합수본에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수본은 뭐 합니까? 조사 여부에 증거 대해서는 있는 사람, 증거를 듣지 가지고 있다고 못했고 대중들 앞에, 조사받지 대한민국 않으신 걸로 국민들 알고 앞에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을 우리나라의 검사나 경찰들은 불러서 조사 안 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차관님. 그 점에 대해서는 합수본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은 판단할 수 없습니까? 차관님 법조인 아닙니까? 제가 검사 모든 아니셨습니까?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대중에게 얘기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에게 얘기한 사람,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못합니까? 합수본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관님은 판단을 하시기 어려우신가 봅니다. 저는 이 합수본의 수사는 종료가 됐습니까?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민석 당대표를 불러서 제대로 조사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증거를 내놓는지 안 내놓는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증거가 없는데 증거가 있다고 했으면 김민석 대표는 대표 자격이 없는 거겠죠.
증거가 있다면 제대로 된 증거를 내놓고 신천지의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대한민국 합수본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합수본은 없어지겠죠. 대통령께서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으니까 없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찰 몫이겠죠. 여기 경찰청장님, 직무대리님 나와 계시죠? 네, 경무인사기획관입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발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먼저 합수본의 수사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 전재수 시장 건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게 본인은 의혹만 있는데 혐의는 없다라고 본인도 주장했는데요. 합수본의 수사 결과를 들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무실 직원들, 의원회관 직원들은 엄청난 선고를 받았죠. 지금 어떻게 증거가 혐의는 없는데 증거가 인멸될 수 있는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증거 인멸로 거의 실형을 구형받았죠.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합수본의 수사 결과가 더욱더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제가 문체부 장관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네, 의원님. 국토부 장관님은 아니시지만 상식이니까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같은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니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파트 재건축하고 아파트 리모델링 같습니까? 네, 다릅니다. 네, 명확하게 다르죠. 전재수 시장이 장관 재임 시절에 문체부 장관님을 만나서 특별하게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사직 야구장 부분은 문체위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이야기가 됐었고 전재수 장관이 장관 시절에 네, 국무회의에서나 아니면 장관님께 별도로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장관님은 기억나지 않는데 저는 기억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었다면 그런 일이. 왜냐하면 해수부 장관인데 야구장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같은 국무위원들끼리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글쎄요, 그 당시에는 뭐 여러 말들을 많이 나눌 때라서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말이 있다 없다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중투심을 7월 3일 날 통과했습니다. 여기 행안부 장관 계시죠? 행안부 중투심을 7월 3일 날 통과하고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0월 31일 날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부산시에 여러 가지 축하할 일이었죠. 40년 만에 재건축이 된다고 하니요. 그런데 나중에 그때 당시에 전재수 장관께서 본인이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대해서 장관님께 굉장히 그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하셨습니다.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마치 본인이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여를 해주셨다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이분이 참 특이한 게 동시에 해수부 장관 재임 시절에 나중에 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이랬습니다. TV토론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도움야구장을 만들겠다. 제가 해수부 장관 시절에 부산을 위해 상당 부분 검토를 마쳤다. 그리고 해수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해수부 주무부처 다음에 항만공사하고도 협의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재수 장관의 재임 기간은 불과 5개월 한 10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재임을 하는 중에 문체부 장관에게는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대해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여를 하고 또 동시에 도움야구장에 대해서 부산에 도움야구장을 짓는 거에 대해서 해수부 내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자, 해수부 장관님, 전임 장관께서 집중적으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따로 보고받는 바 없습니다. 업무 인수인계할 때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네,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고 했는데요. 따로 보고받는 바 없습니다. 네.
해수부에서 주무 부처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했고 항만공사와도 협의를 했다면 해수부의 이 담당 부서에서 담당 직원들이 검토했던 보고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하드디스크에 남아있겠죠. 이것까지 증거인멸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이 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 보고를 했었는지 해수부 내에서 수요일까지 저희 의원실로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임 장관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부처에서 검토했던 내용이라면 저는 반드시 그 자료와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없앤다면 그거야말로 국가기록물을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하고 그 검토된 내용들 저희 의원실로 꼭 보고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문서 파일에 언제 며칠, 문서 파일 다 있지 않습니까? 문서 기록이 있으니까 언제 며칠에 작성된 문서들인지 또 함께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는 취임하기 전에 일인이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3선이나 하셨고 그 나름대로 부산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장관 5개월 재임하는 동안 동시에 두 가지 굉장히 상반될 수 있는 사업들에 본인이 집중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중인격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부산시를 이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문체부 공모사업에 통과될 때는 나의 공이었다 얘기했다가 부산시장 선거 공약으로는 도움야구장 하겠다, 바다야구장 하겠다 주장하면서 사직야구장 이제 생활체육시설을 하겠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미 국비 299억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확보가 됐는데도 말이죠. 저는 굉장히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한 사람이 동시에 전혀 결이 다른 두 가지 사업을 자기가 검토하고 추진하고 돕고 부탁했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런 분이 제가 사랑하는 부산시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대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행정안전부와 문체부가 부산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추진해왔던 것을 바로 여러분의 정부에서 여러분의 행정안전부와 여러분의 문체부가 약속하고 공모사업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직무대리님 나와 계시죠? 네, 기조실장님 나와 계시죠? 자, 선거 과정에서 문체부 장관님은 전재수 당시의 장관으로부터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혼재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북한 도움야구장에 대해서 본인이 해수부 장관실에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는데 그 자료는 해수부에서 받아보면 될 것입니다. 해수부에 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재수 시장은 허위 사실을 부산 시민들에게 유포한 것이 됩니다. 자,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합수본이나 민중위 특검처럼 공소시효 소멸시키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해 주실 것을 중앙선관위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방금 제 얘기를 들으셨다시피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하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되면 거짓으로 자신의 성과를 포장했다면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요.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뭘 지켜봅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데 그걸 어떻게 지켜봅니까? 저희 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네,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면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문체부 장관께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대해서 본인이 사업 예산 증액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협조했는지, 그다음 해수부 장관 시절에 도움야구장, 바다가 보이는 도움야구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명확하게 해수부의 자료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수요일까지
해수부 담당 직원들을 통해서 또 누가 전재수 당시의 장관에게 보고했는지까지도 저에게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질의는 이후 보충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